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아코님께서 지금 육아 중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시간 내주셨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코님. 네, 오래 반갑습니다. 기다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아니, 근데 육아 중인데 어떻게 또 시간을 내셨어요? 딱 30분 전에 예. 드디어 재웠어요. 참 얼마나 자지? 잠깐만. 한 30분 자나요? 1시간 자나? 20분? 20분? 미치겠네. 알겠습니다. 못할 뻔했어요. 지금 뭐 이런 얘기를 사람을 나눌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육아는 힘든 거니까. 자, 그러면 오늘 아코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아코예요. 자, 오늘 사연은요, 좀 무거운 안타까운 사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네. 네, 시기는 2019년도예요. 이 당시 2019년도 시기가요, 정말 저희한테 많은 사건과 내용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19가 또 터지 그 해죠. 이 당시는 저희도 어느덧 30대가 넘어갔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나둘 하는 친구가 많았고 또 지방으로 나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열심히 그 업에 종사하면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송이산 멤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모이기는 좀 이제 힘든 시기였어요. 1년에 많이 만나봤자 3-4번? 그러다 한 날 우리 멤버들이 야 언제 한번 보자 딱 그런 말 나올 때쯤에 송이산 멤버 친구는 아니지만 간간히 오다 가다 연락하는 고향 친구 태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경상북도 구미시에 삼겹살집을 차렸다고 해서 대구 사는 저희들 보고 한번 쏜다고 얘들아 놀러오라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 얼굴 좀 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구랑 구미는 가까운 거리니까 저희 고향에서도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얼굴 보자면 저희 멤버들을 제가 모아서 그 태우가 하는 삼겹살집 식당으로 향해 갔거든요. 주말이라서 도착을 하니까 가게도 나름 크게 잘 지었고 예. 고기 퀄리티도 되게 좋아 보였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이미 손님으로 너무 많아서 넘쳐났다고 해야 되겠죠? 좀 뿌듯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우랑 간만에 보니까 인사도 하고 친구 가게가 잘 되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태우는 우리가 왔는데도 자리도 없고 미안하다고 안절부절 못하는데 아니다 괜찮다고 야, 우리는 끝나고 먹어도 되니까 괜찮다고 천천히 하라고 저희가 위로를 해주면서 이 멤버들끼리 주위를 빙빙 돌면서 그냥 구미 여기 동네 시내를 좀 구경을 했어요. 이 동네 시내를 삥 돌면서 산이도 있었습니다. 산책하고 있는데 산이가요 또 항상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어디론가 혼자 방향을 틀면서 가더라고요. 또 야 어디 가냐고 또 뭐 어디 가냐고 야 일로 가자니까 야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 여기 와본 동네라서 거기 없다고 제가 말을 하니까 야 잠깐만 그러면서 다녀온다길래 뭐야 또 저희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항상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저만 저 혼자 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5명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아직 자리 나려면 멀었으니까 야 우리도 그냥 따라가 보자 해서 나머지 멤버들도 산이를 따라갔거든요. 그 방향대로 저희가 뒤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산이를 제가 좀 이제 앞질러서 제가 앞을 보고 있었거든요. 뛰어가서 같이 걸어갔는데 산이가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얘 시선을 보니까 앞에 있는 어떤 아저씨를 따라가는 기분이 전 들더라고요.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었거든. 너 혹시 저분 따라가냐고 얘기를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대요. 왜 따라가는데? 늘 하는 소리. 왜 또 저 아저씨 뭐 귀신 들렸어? 농담 삼아 또 저는 툭 던졌거든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귀신이 아저씨를 따라가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길래 지금 이제 시간이 뭐 7, 8시인데 귀신이 저 아저씨를 따라간다고? 그냥 따라가는데 일단 나도 따라가 보는 거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저기 있는 아저씨 어떤 귀신이 따라간대 산이가 그러는데 얘기를 하니까 몇 명은 야 무섭다고 안 따라간다고 아씨 또 시작이네 안 따라간다고 몇 명은 다시 고깃집으로 돌아가고 경태라는 친구와 정우 저 포함 3명이서만 산이를 따라갔어요.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도착한 곳은 저도 말씀드렸던 이 동네를 와본 적이 있어요. 관광지가 있거든요. 구미의 관광지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장소를 그 아저씨분이 도착을 하시길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대가 7시에서 8시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주위 여기는 관광지다 보니 사람들이 또 운동하는 장소도 돼요. 산책로라고 해야 되겠죠?
아직 시간이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고 사람도 꽤 있고 운동하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박정희 생가에서 먼 발치를 바라보면서 그 아저씨는 어디론가 또 이동하시면서 생가 근처에 정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거기에 갑자기 주머니에서 바나나 우유를 하나를 꺼내들여서 그 정자에 놔두고 가시더라고요. 저기 바나나 우유를 놔두고 가네. 저희들 다 그냥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저씨는 바나나 우유를 만지작거리면서 그 우유를 놔두고 옮기시더라고요. 발걸음을요. 산이는 거기에서 아저씨를 따라가진 않고 정자 위에 올려둔 바나나 우유를 산이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안 따라가냐고 제가 말을 하니까 야, 저 아저씨 이제 좀 멀리 가는데 안 따라가냐고. 왜 자꾸 멍 때리고 있어. 바나나 우유 뭐 내가 사줄까? 이렇게 농담삼아 던졌는데 산이가 그때 저한테 갑자기 아코야 미안한데 저기 건너편 편의점 있지? 아까 오던 길에 편의점 하나 보였는데 거기서 저기 보이는 카스 맥주캔 하나만 사서 와달라고. 일단 뭐 저는 하도 얘를 겪는 친구이다 보니까 뭐 역시나 있구나 해서 제가 빨리 경태랑 제가 편의점을 달려가서 사왔어요. 가면서 이 경태라는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저거 또 뭐 있는 거 맞지? 난 근데 제가 저럴 때마다 너무 무섭다. 너는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괜찮겠지만 경태야 좀 이해해라. 제가 좀 달래주고 있었거든요. 웬만하면 산이가 저런 행동 잘 안 하는 거 알지 않느냐. 근데 간혹 하면 그래 나도 무서울 때 있다. 근데 저러는 거는 분명 큰 이유가 있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는 사실 뭐 송이산 때도 겪었지만 항상 저럴 때마다 산이가 혼절하는 게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난 그게 사실 더 걱정된다고. 괜히 혼절해서 잘못되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근데 내 느낌이 오늘 좀 뭔가 그래. 기분상 좀 그런 느낌이 든다고. 네가 옆에서 그렇게 말하면 나는 뭐가 되냐고. 20년 가까이 같이 놀던 친구도니까 너도 반 도인 다 됐네. 나도 그런 기분이 느낄 때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맥주 한 캔을 사서 주거니 받거니 다시 산이한테 돌아왔거든요. 근데 같이 온 정우가 보이는 거예요. 야 정우 어디 갔냐고 이렇게 산이한테 얘기하니까 정우한테는 아저씨를 따라가라고 산이가 시켰대요. 아 그러냐. 근데 너는 왜 여기 있고 정우 보고 따라가느냐. 가려면 네가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산이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져요. 일단은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좀 먼발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정우로 보냈고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인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냥 정우 보고는 직업도 소방관이거든요. 정우가 부탁을 해서 저 아저씨 좀 따라가 봐라 계속 얘기를 하고 산이는 우리가 사온 맥주 한 캔을요 탁 따더니 바나나 우유 옆에 두고 이제 우리 가자라고 바로 하더라고요. 야 이걸 왜 따서 여기다 올려놓냐고 바나나 우유 옆에. 일단은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은 궁금하지만은 정우가 일단 있는 대로 정우한테 전화를 해서 너 지금 어디 쪽이냐고 전화를 하면서 그 위치 쪽으로 저희가 다시 갔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주택 앞에서 도착을 했는데 주택이라기보다 어떤 건물이었어요. 건물 안에 집에 있는 그런 쪽에 정우가 서 있길래 야 여기 아저씨 들어가더냐 얘기를 하니까 정우가 여기로 들어가던데 산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건물이구나. 야 근데 나 아저씨 따라오면서 아저씨가 좀 우시는 것 같더라. 눈물을 좀 훔치시던데 손으로 얼굴을 계속 닦고 있더라. 그냥 그렇게 올라가서 나는 그냥 먼발치 따라간 것 뿐인데 일단 우시는 것 같았어.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들도 궁금하니까 산이한테 야 왜 그러냐고 이유를 좀 말해봐라. 뭐하러 여기까지 왔고 맥주는 또 왜 사오라고 했냐. 그리고 맥주를 사왔는데 왜 바나나 우유 옆에 그 정자에 놔두냐.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산이는 식당 가서 얘기하자고. 가는 길에는 뭘 좀 나도 생각 좀 해봐야 된다고 하면서 아까 태우가 운영하는 삼겹살 집으로 이동을 했어요. 방금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전달을 하고 산이한테 드디어 궁금하다고 다 이야기를 하니까 산이 입에서 의외의 말이 하나 나왔어요. 보통 죽은이는 가족들 곁에는 잘 안 나와. 보통 죽은이들은 정말 가족들한테는 안 나오거든. 뭐 나도 몇 번 수호령님으로 가족들한테 나타나고 몇 번 보기는 했는데 웬만하면은 이 귀신들이 가족들한테 안 나타난다고. 특히 자식이 부모한테는 잘 안 나타난다고. 부모가 자식한테 나타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수호령으로 뭐 TV나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 보통 부모가 나타나지 자식이 부모한테 나타나는 영화는 없지 않느냐. 시나리오도 그렇고 뭐 조상님이 가장 많이 나타나겠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영화나 소설도 그게 뭐 맞는 거라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죽은 딸이 영혼으로 아버지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게 그냥 뭔가 너무 슬퍼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뭔지 모르게
그리고 또 이 여성분이 나를 봤다. 그리고 손짓으로 이분을 따라가라고 손짓으로 제스처를 취하더라. 그 영혼이. 귀신의 생김새는 우리 또래로 보이는 여자였고 머리는 길고 굉장히 예쁜 얼굴이다. 그런데 조금 아찔했던 모습이 있었다. 입을 다물고 있더라. 혀가 없는 것처럼. 말을 못하는 형태라고 해야 되나? 그냥 손짓으로 보통 귀신들도 말을 하기보다는 입을 열면서 막 뭐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손짓으로 다급하게 나한테 저 아저씨를 따라가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도 벙찌면서 멍 때리며 가는 거였는데 예전에 니들 기억할 텐데 우리 송이산에서 다 같이 겪은 거 있지. 내가 산에서 영가들이 몸발치 손짓하면서 길을 안내해줬던 적, 그리고 사람 내려온다고 귀신이 알려줬던 거 니들 기억나지 않느냐고. 그거랑 비슷하다고. 자, 저희 송이산 멤버 사연을 들으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귀신이 몸발치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걸 알려줬어요, 산이한테. 이 내용대에서는 무슨 사연인지는 들어봐야 알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 박정희 생각, 그 대통령님 생각이 도착했을 때 아저씨가 한 정자에 바나나 우유를 올려두질 않나. 그런데 거기서 여자 귀신이 쓰레기로 버려진 맥주캔을 가리키면서 다급하게 손짓을 나한테 막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심부름을 한 거다. 니들이 맥주 사러 간 사이에 그 영혼 영가는 정자에서 바나나 우유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고 있더라. 그리고는 아저씨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혹시나 해서 정우 보고 따라가라고 했던 거다. 그게 앞의 내용이다. 왠지 모르게 사연이 궁금한데 뭐 말을 우리가 걸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좀 그렇지. 그런데 지 위치라도 알아둬야 하나 싶어서 정우한테 좀 시켜서 따라가 보라 한 거다. 그런데 니들이 맥주를 사오고 나서 바나나 우유 옆에 두니까 이 영혼이 사라지더라. 일단 여기까지는 상황이 그러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겠다. 앞에 말한 대로 그냥 도와주고 싶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내용을 산이가 말해준 거고 저희는 많이 궁금했지만 얘도 모른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죠. 일단 태우가 초대한 우리 여기 고깃집 오픈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오랜만에 본 친구니까 과거 이야기도 하고 그날의 횃불을 즐겁게 풀고 있었거든요.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마셔라 즐겨를 하면서 삼겹살과 술을 먹고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좀 지났어요. 이제 새벽쯤 되니까 애들이 하나둘 취하기 시작했고 미리 저희가 온돌방 모텔을 잡아뒀거든요. 큰 걸 잡아두고 가는 길에 영업 마감해야 되니까 마감도 도와주면서 다 같이 이동을 했는데 아까 바나나 우유를 놔둔 아저씨 집 있죠. 거기를 우연찮게 또 저희가 모텔을 걸어가면서 지나쳤어요. 네, 태우 집도 이 근처 빌라촌이어서 가는 길에 태우한테 아까 정우가 야야야 태우야 여기 우리가 쫓아간 아저씨 집이 여기 건물이라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아까 우리가 온 여기 건물 맞네. 이 말을 하니까요. 태우가 하는 말이 여기 건물 집이라고? 아까 저기로 올라가던데 위층으로 올라가던데? 이렇게 정우가 말을 하니까 여기 건물이면 우리 삼겹살 가게 건물주인 것 같은데 여기 옆에 공인중개소 있잖아. 나 여기서 가게 자리 알아보고 계약했거든? 근데 여기 그때 공인중개소 하시는 분이 건물주도 여기서 하신다고 하고 나 살던 자리 이분 건물이래. 나 그리고 여기 산다고 그때 들었는데 여기 올라간 거면 보통 꼭대기에 건물주 사니까 여기 올라가신 거면 건물주 맞는 것 같은데? 계약했을 때 당시 건물주 모습을 태우가 저희한테 얘기해 주니까 인상착이 맞는 것 같다고 저희도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러냐. 근데 여기 건물주분 우리 가게 자주 오신대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주일에 꼭 한두 번 오시는데 간혹 혼자 오시거나 친구분들이랑 오신대요. 꼭 삼겹살에 맥주를 그렇게 드시는데 보통 저희의 부모님 또래다 보니까 삼겹살에는 보통 소주를 드시는데 이분은 삼겹살에 맥주를 많이 좋아하시는지 맥주만 드시더라. 내가 간혹 자주 오시니까 서비스로 고기도 내드리고 술은 마음껏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 건물주분이 그러지 말라고 어려워하지도 말고 이런 데서 서비스 주는 거 아니라고 나 돈 있다고 돈은 다 받고 차라리 장사 더 열심히 해서 건물 가치나 올려주라고 총각. 그러면서 내시던 음식비 항상 더 주시고 가신대요. 쉽게 말해서 현금하면서 거스름 돈 안 받으신대요. 카드 계산도 안 하시고. 저희가 듣기도 와 좋은 분이네. 그걸 저희가 다 듣는 입장에서 산이 이놈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저희 사연에 등장한 산이는요. 그쵸? 진짜 안 좋아해요. 얘는. 사람을 안 좋아하는데 천사 같은 사람을 가려서 보는 건가? 저는 이게 항상 신기해요. 사람 안 좋아하는 놈이 이상하게 뭐 도와주는 사람마다 다 천사들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이죠. 야 근데 건물주라면 나 무슨 사연 하나 들은 거 있긴 있었는데
우리 가게 옆에 김밥집 사장님 있잖아. 우리 김밥집 봤지 니들? 봤다고. 옆에. 여기 김밥집 사장님이 여기서 장사 오래 하셨는데 우리 집에 고기 먹으러 오면서 무슨 했던 기억이 있는데 취기가 올라서 야 기억이 안 난다. 야 뭐가 듣긴 들었는데 이걸 태우가 흘리던 말하니까 산이는 아까부터 이게 뭔가 궁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궁금했는지 야 아는 대로 말해봐라. 내가 좀 궁금하다. 이렇게 태호를 닥달했는데 태호는 취기가 그때 좀 많이 올라서 모르겠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정 궁금하면 내일 김밥집 내일 문 여니까 점심도 먹을 건 가서 물어보자. 그러기를 알았다고 일단 모텔에 도착을 했어요. 잘 놓으면 자고 폰 볼 놈은 폰 보고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요 남자들끼리 있으면 제일 심한 거 코골이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너무 짜증이 나요. 잠을 못 자서 새벽 이슬이 내리는 시간에 저는 나왔거든요. 도저히 못 자겠다 싶어서 나오면서 쪼그리면서 애니메이션 같은 걸 제가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모텔 앞에서 좀 쪼그리면서 졸리면 들어가야지 하고 있는데 정우도 그때 나오더라고요. 담배 피러 나왔는지. 야 니도 코골이 때문에 못 자겠지. 그렇다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연치 않게 우리가 저녁에 봤던 그 건물주 아저씨, 바나나 우유 든 아저씨가 저희 앞으로 쓱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정우랑 놀랐어요. 야 우연이라면 우연이고 이게 뭐지? 저 아저씨가 지나가길래 분명 저희는 얼굴을 기억하거든요. 이 새벽 아침 일찍 어디 가시나? 운동 가시나? 저랑 정우는 본능적으로 뭔지 모르게 따라가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따라갔어요. 그때. 왜냐하면 아까 말한 산이 말이 사실 기억이 났어요. 산이도 궁금하단다. 이것 때문에 좀 흐련듯 스쳐서 통화하는 척하면서 먼발치로 사실 따라갔거든요. 둘이. 역시나 갔던 방향은 박정희 생가 그 장소로 길을 향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따라서 최대한 이상한 놈을 안 보이게끔 전화도 하는 척하고 게임하는 척하면서 따라갔는데 생가 정자에 도착을 하니까 저희가 아까 놔뒀던 맥주캔과 바나나 우유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누군가 치워졌을 거라고 뭐 환경미화원분들이나 누군가가 치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치워져 있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저씨분이 그걸 보시더니요. 갑자기 거기서 무릎을 탁 꿇더니 하면서 끄고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아이고 저랑 정우는 이거 무슨 조화래? 갑자기 왜 우시지? 정우는 그걸 보더니 아까 직업이 소방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업의식이 있어요. 저기 선생님 왜 그러시냐고 갑자기 어디 아프십니까? 라고 친절하게 정우가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저는 소방관입니다. 어디 편찮으시거나 뭐 불편하신 데 있으시냐? 구급차나 아니면 뭐 지구대 분들이라고 불러드릴까요? 라고 말을 하니까 괜찮다고 울면서 괜찮다고 젊은 청년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가 오지랖이라고 할게요. 저는 궁금하면 사실 못 참으니까 어르신 죄송한데 우리 저녁쯤에 한 요 시간대 아까 바나나 우유 여기 정자에 놔두고 가시지 않았냐. 여기 옆에 맥주는 저희가 사서 놔둔 겁니다. 제가 오지랖을 부려서 사실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하니까 아저씨분이 깜짝 놀라셔서 이걸 왜 사서 여기 뒀냐고 말을 하니까 제가 빠르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 친구가 무당은 아니고 그런 쪽의 세계를 보는 친구가 있어서 그냥 그렇습니다라고 빠르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약해서. 그런데 아까 저녁 때 본 어르신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저희 친구가 좀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하니까 거기서 또 아저씨가 그거 오해를 하시면서 아이고 우리 딸 성희야 진짜 네가 죽은 거였구나 우리 딸 성희야 꼭 그렇게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오해를 하셨던지 주위에 새벽 운동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주위에 몰려들었거든요. 사실 바닥까지 구르시면서 통곡을 하시는데 내가 이걸 괜히 얘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오시니까 옆에 있는 정우는 선생님 옷 버리신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진정하시라고 이러다가 진짜 기절하신다고 두통 크게 온다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산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한 제 친구 지금 여 근처 모텔에서 자고 있는데 불러올까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안 그래도 제 친구도 사장님 사연도 궁금하고 의아한 게 있어서 사장님이 보고 싶다면 아저씨분이 보고 싶다면 제가 급하게 뛰어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땡땡 식당 아시지요? 거기 사장이 저희 친구인데 안 그래도 사장님이 거기 건물주라고 한 것도 같은데 혹시 여기 건물주 맞으시냐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저씨분도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게 이게 우연이라면 우연인데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우연도 다르게 말하면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예. 늦은 시간 정말 미안한데 그 친구 좀 불러줄 수 있냐 해서 제가 급하게 모텔로 뛰어갔어요. 자고 있는 산이를 발로 툭툭 치면서 깨워서 대략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산이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박장희 생가 장소로 돌아와서 그 장소로 산이가 걸어가더니 딱 이 말을 먼저 하더라고요. 아저씨, 살아생전 따님분이 바나나 우유를 많이 좋아하셨나 보네요. 세상 단아한 목소리, 차분한 목소리로 따뜻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네. 안 그런 놈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아저씨는 맥주를 많이 좋아하셨나 보네요. 그러면서 역시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네. 저희가 무슨 사연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뭐 친구한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눈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따님분으로 보이시는 분이 사실 보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급한 제스처를 취한 게 저한테 보여서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아저씨의 몫이니까 저희가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따님분은 이 세상 분은 아니십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니까 아저씨가 또 한 번 울분을 토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저희한테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 2019년이고요, 여러분들. 5년 전으로 돌아가면 2014년입니다. 따님분께서 2014년 아시아 투어로 여행을 갔대요. 친구랑 갔는지 누구랑 갔는지 2명이서 여성 2명이 여행을 갔는데 예. 이 2명의 여성이 가고 나서 마지막 출입국 기록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었는데 예. 돌아오지 못했어요.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일단 사건 수사에 오를 거 아니에요. 신고가 됐으니까.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 게 따님이랑 같이 간 여성분 한 명이 작년입니다. 그때 당 2019년이면 2018년도 딱 1년 전쯤에 기적적으로 같이 간 친구 한 명이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중국 공안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가 되고 한국까지 돌아와서 경찰 수사에 받으면서 예. 구출이 됐다고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아저씨 입장에서는 같이 간 내 딸이 근황이 궁금하잖아요. 그분한테 우리 딸은 어떻게 됐냐 친구. 그런데 그 같이 간 친구 말로는 이게 조금 제가 걸러서 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냥 저는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여성분도 그렇고 이 친구분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돌아왔대요. 그것보다 가장 충격적인 건요. 조사 도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진술했냐면 일단 이후에 이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일단 제가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납치되고 나서 따님분하고 이 사람은요 분리가 됐대요. 이동을 예를 들어 돌비님은 왼쪽으로 가면 저는 오른쪽으로 분리가 돼서 납치가 됐대요. 어디론가 모를 지역으로 이 여성분은 몇 날 며칠을 차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강도 탔대요. 강에 있는 배도 탔대요. 그리고 딱 굶어 죽지 않게끔만 음식을 주고 어디론가 향해서 몇 날 며칠을 도착을 했는데 자기는 생각을 했대요. 이때 당시도 뭐 이메메 이런 게 너무 유명해서 나 이제 죽는 거구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 중국 사람이 말하기에 참고로 이분은 중국말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너 누군가의 신부가 될 거래요. 누군가의 신부가 될 거다. 그러면서 말을 너 잘 들으면 너한테 더 이상 아무 짓도 안 할 거다. 네. 그런데 만약 조금이라도 발악하면 너 우리한테 잡히고 나서 유린당한 거 기억나지? 이거보다 더한 지옥을 보여줄 거라고. 아예 절망으로 보낼 뻔이라고. 이걸 중국어로 말을 했대요. 이 친구는 중국말을 잘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다 알아들으면서 너무 손이 덜덜덜덜 떨렸대요. 그렇게 첫날은 먹이고 이쁘게 꾸미고 누군가 모를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강제 결혼을 자기보다 대략 20살 정도 나이가 많아 보이는 이 중국 마을의 재력가래요. 예. 참고로 이 여성분도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저는 사진을 봤거든요. 그 사람하고 혼사를 치렀고 일단은 죽지 않아야 하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대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그런데 여기서 너무 놀란 게 자기 말고도 처지가 비슷한 여자들이 여러 명 있대요. 한마디로 뭐 쉽게 말하면 뭐 부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좀 미친 거죠. 듣다가 좀 화가 나는데 여기에는 중국 여성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백인의 여성도 있었어요. 서양. 일본 국적의 여성도 있었대요.
근데 중국 여성으로 보이는 여자 한 명이 다리가 없대요, 돌비님. 또 다른 일본 여성은요, 말을 못한대요. 그걸 보고 이 여성분이 느꼈대요. 도망가면 나도 아까 말한 그 납치범들에 의해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난 여기서 꼼짝없이 마음에도 없는 사람의 애나 낳고 부인으로 살아가야 하구나. 너무 미치도록 통곡을 하고 절망을 했대요. 어찌됐든 이 시련을 겪고 몇 년 만에 이분은 구출이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은요, 제가 거의 80%뺀 이야기인데, 여기서 너무 또 이 여성분이 구출되자마자 더 오해를 하면서 억울했던 건, 자신의 이런 상황에 언론이 노출이 안 되는 게 이 현실이 너무나 슬펐대요. 보통 이런 사건이면요, 언론이 대서특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언론에 노출이 안 됐대요. 이 이야기를 저희 3명이 듣는데 저랑 정우, 산이 그 당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저씨분은 일단은 친구 말을 듣는 거잖아요, 같이가. 그런데 같이간 일행 여성분 말대로 여기 아저씨 따님은 생사도 알 수 없고 납치 후 따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식, 좋은 소식은 들을 수는 없었대요. 어찌됐든 같이 간 딸 일행도 살아 돌아왔지만 온갖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다행히 크게 눈이나 이런 건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도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천배만배 깊겠죠. 이 아저씨분이 얼마나 따님을 좋아했냐면 와이프분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대요. 쉽게 아저씨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호랩인데 딸 하나 애지중지 키우셨대요. 그런데 그런 따님을 이렇게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이런 깊은 사연을 듣는데 저희도 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산이는요, 굉장히 단호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저씨 죄송하지만 따님분은 이 세상 사람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차마 저희가 말을 깊게 할 수는 없지만 따님분도 안타깝게 큰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니라고. 아버님 맥주 한 캔이라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만족해 보입니다. 지금 이 영혼께서 그런 표정입니다. 여기 따님분과 살아생전 산책하던 장소인 것 같은데, 또 운동하는 장소, 그런 많은 여기 발자취가 있는 장소 같은데 여기서 정자에서 따님분과 자주 쉬셨나 보네요,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끄억끄억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항상 운동하고 나면 저기 편의점 뛰어가서 1+1, 2+1 바나나 우유를 사서 먹던 그 딸 얼굴이 생생히 기억난대요. 네, 집에 오면 아빠 소주는 먹지 마라. 맥주만 마시면 칼로리도 어느 정도 보충이 되니까 건강 생각하서라도 맥주 먹으라고. 네, 돌아와서는 우리 딸이 건네준 맥주가 그렇게 맛있었대요. 또 집에 있는 호랩이 심심하다고 우리 딸은 항상 나한테 놀아주던 그 발자취, 그리고 그 컴퓨터, 이 많은 시간이 산이 하나 말에 스치듯 지나갔지만 단호한 또 산이 말이 아까 있었거든요. 아버님 잊으셔야 된다고. 그때 이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돌베니. 예? 참고로 여기는 박정희 생가 장소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이게 들더라고요. 오, 예. 예, 거기 가보시면 들립니다, 여러분들. 스피커에서 노래가 나와요, 이 시간대만. 그걸 들으니까 우리 딸도 젊은 나이에 저 노래를 그렇게 불렀었다. 그립다. 역시나 이건 끄억끄억 고통의 울분을 토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통곡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다시금 얘기하면서 저희는 끝까지 들려드렸어요. 들어드리면서 아저씨, 저희가 처음 만났지만 저희가 아들이 되어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땡땡 고깃집, 저희 친구가 거기 장사를 합니다. 아저씨 건물에서. 저희는 이제 떠나야 되지만 벗이 될 수는 없지만 거기 친구는 아저씨 건물에서 계속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 친구가 성격이 되게 좋거든요. 자주 이 식당에 오신다고 들었는데 젊은 친구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외롭게 사시지 마시라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저씨가 안 그래도 요즘 많은 생각을 했었대요. 왜냐하면 왜 아까 산이가 불안했다는 걸 이제 저희가 알게 됐어요. 따님 생일인데 하직하려고 했대요. 그 생각이 100번 1000번 실천으로 옮길 단계가 올해였대요, 그 당시. 저는 당연히 산이한테 얘기했고, 너 싸하다고 했던 게 이거였냐고 하니까 그거 맞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분으로 보이는 이 저성분 한 분이 보였대요, 얘 눈에는요. 예. 이게 3명이 오면 끝나는 거래요. 돌아와서는 저희가 일단 돌아와야 되잖아요. 일단 갈 길을 가야 되고, 숙소 돌아와선 태우한테 이 모든 걸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는 네. 가야 되지만 태우는 여기서 장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더니 태우도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라고,
내가 말벗 되어 드릴 테니까 니들은 걱정하지 말고 가라. 태우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전 세계의 재앙이죠. 코로나19가 드디어 터졌어요. 자영업자분들은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고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 여기도 있으실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우리 태우는요. 그 동네에서 삼겹살집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 재앙을 얘는 이겨냈어요. 왜 그러냐? 아저씨분이, 건물주분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태우가 결혼을 했거든요. 요즘에 주례사가 없는데 그 주례사가 건물주 사장님이 해주셔서 저희도 작년에 그분을 뵀어요. 네. 네, 좋은 이복의 아들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 친구에게 많은 도움을 준 이 건물주 사장님,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만 오늘 사연은 우연히 우리 송인사 멤버가 구미에서 겪은 일을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야,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먹먹한 사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생명도 또 살리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게 이야기가. 오늘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많이 씁쓸하죠. 사연 자체가 굉장히 또 씁쓸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죠.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뭐 각자마다 다른 생각으로 임하게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또 한 가지의 사연이었던 것 같고 코님 항상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소울텔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소울텔러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고 와 주셨을지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또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로 찾아왔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울텔러님께서 이렇게 또 걸음을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제가 꾸었던 꿈 중에 가장 무서웠던 꿈 하나 하고요. 어이구, 예? 그리고 고민이 엄청 많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너무 현실이랑 구분을 못했던 흉내내기 귀신들. 흉내 귀신? 네네. 오, 잠깐만.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 꿈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꿈 이야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사실상 텔러님 네. 아시죠? 네, 그렇지만 그래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꿈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꿈 얘기를 할 때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상황을 그냥 같이 뭐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시든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꿈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이야기로 보면 되겠네요.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흉내내 귀신도 한 번이 아니었어갖고 그 중에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또 이제 무맥락 근본 없는 서사 없는 그런 이야기를 또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네네. 예. 그치만 너무나 소름 끼치고 그런 또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죠. 자, 그러면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들으십니다. 소울텔러예요. 이제 여러분들 편하게 앉아 계시고요. 눈을 감으실 분들 감으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언제 꾸었던 꿈인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이제 한 반복돼서 서너 번 정도 꾸었는데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앞에는 멍석이라고 하죠. 예전에 볕단으로 만든 이제 자리 같은 거 그게 켜져 있고 나무는 바짝 말라 있어요. 굉장히 큰데 잎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둥둥둥 이런 북소리가 들립니다. 예. 북소리가 들리면서 그냥 둥둥둥 그 북소리만 그 박자로 둥둥둥 계속 반복이 되다 소리 하나가 끼어들어요. 둥둥 탁 둥둥 탁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제가 1인칭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오. 정면에서. 그리고 나무 뒤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수위랑도 비슷한데요. 수위는 아니고 그 한국 시 중에 그 승무라는 시가 있었어요. 예전에 교과서에 보면 거기 의상이 나오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 승무가 이 그 얇은 사 하이한 곡갈은 고이저버 나빌라라 그 시거든요. 색이 그런데 흰색이 아니고 수위처럼 또 삼배로 맞는 것도 아닌데 얇은 면 같은데 누런색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그 둥 소리에 걸음을 걷습니다. 멍석을 위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얼굴이 안 보여요, 처음에. 그리고 한 걸음에 팔을 바깥으로 저었다가 두 걸음에 반대쪽으로 저었다가 얼핏 보면 구판 같기도 한데 구판처럼 막 격정적이진 않아요. 예. 그리고 점점 뱅글뱅글 돌다가 제 쪽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한 걸음, 뒤로 한 걸음, 앞으로 한 걸음, 뒤로 한 걸음.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는 얼굴이 보이는데 얼굴이 옷이랑 같은 재질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천으로. 예.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람이었는지 직접 된 건 아닌데 천이 그냥 스륵 떨어집니다. 천 안에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뒤에 커다란 나무가 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나무의 껍질처럼 완전히 바싹 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오. 너무 바싹 마른 사람인데 눈알은 눈꺼풀이 없이 눈알이 빙글빙글 빙글빙글 너무 깨끗해요. 피부에 비해서 눈알은 너무 맑고 투명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를 인식을 한 듯이 제 쪽을 보고 목소리에 맞춰 한 걸음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오면서 점점 얼굴이 바뀌어요. 젊어집니다. 조금씩 피부가 되살아나고 혈색이 돌고 남자분인데 제 얼굴이에요. 오. 그리고 저랑 눈을 빤히 마주치다가 웃습니다. 낮은 소리로. 어떻게 웃었냐면 얼핏 기억이 나는 게 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순간에 제가 깨요. 항상. 너 나구나. 이 꿈은 여기서 끝이긴 한데 이 꿈에 얽힌 얘기는 나중에 제가 서사가 없지만 이것도 나중에 얼핏 유출을 하긴 했어요. 다른 사건이랑 이어서. 아, 예. 그래서 꿈 얘기는 간단하게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꿈을 꾸고 나서 제가 네. 다른 사람 모습을 흉내내는 귀신들을 좀 봐요. 귀신인지 귀신이 아닌 다른 존재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귀신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멍하니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본 귀신들은 정말 머리카락 한 올, 표정, 피부 질감까지 다 똑같거든요.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강원도 고성군이라는 곳에서 흥길 국도에서도 차로 한 20분, 30분 정도 들어가는 곳에서 이제 동물을 키우셨었어요. 네.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속수시내에서 사업 실패를 해서 그쪽으로 가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깊은 산 속으로 갔어요. 그래서 산 봉우리 2개 양쪽을 하고 양쪽에다 한쪽에는 이제 돼지를 방목을 하시고 한쪽에서는 축사 관리사 이런 식으로 있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도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저는 학생 때부터 방학 때면 항상 끌려갔죠. 일주일에 한 번 돌비 광산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갔는데 방학이 보통 30일 정도잖아요. 네. 한 20일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근처에 군부대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름이나 가을 이런 때는 군부대 야간 행군을 해요. 행군을 하면 몇 개 대대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군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아실 거예요. 척척. 그래서 밤에 거기서 자다 보면 군화 소리가 들리면 행군하는구나. 그리고 보통 그 소리가 1시간 가까이 들려요. 거기 산이 이제 고개라서 저희 농장에 있던 데를 지나면 그 동네에 깔딱고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걸리고 저희 축사 제일 아래쪽에 이제 평지 쪽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하는 그런 패턴이라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익숙했어요. 야간 행군 소리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행군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행군하기 전에 부대 간부나 미리 이제 사전 답사를 가면서 주변 민가나 사람들이 있는데 양해를 구하거든요. 밤에 훈련이 있다, 한다 해서 지나갈 거다. 사전 동의를 구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행보관이나 주임원사급 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행군하는 날을 알아요. 이게 시작은 처음부터 형체가 보인 게 아니었고 어떤 날 자는데
부모님은 다시 속초 집으로 나와 계시고 외삼촌이랑 둘이 있었어요. 네. 보통은 외삼촌이랑 둘 아니면 제 동생이랑 셋이 있을 경우가 많았는데 외삼촌은 술을 좋아하셔서 보통 일과 끝나면 술을 드시고 일찍 주무시고 저도 빌려간 만화책이나 이런 걸 보다 늦게 좀 잠드는 편이었는데 그날도 좀 1시 정도 산속이다 보니까 TV도 12시 되면 끝나는 거예요. 정규 방송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웹과와 함께. 그런 시기였는데 자는데 군화 소리가 엄청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또 야간 행군하는구나 하고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겠거니 하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군화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지 잠이 못 들었어요. 거슬려서. 그래서 저 다 지나가야지 자겠구나. 어차피 자기 글렀는데 나가서 저 행군 구경이나 하면서 담배를 한 대 펴야겠다 하면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갔죠. 관리실에서. 관리실이 제일 꼭대기에 있어서 행군하는 길을 내려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군화 소리가 딱 끊기고 바뀐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20분을 넘게 소리를 들었는데 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곳에서 이제 제가 점점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예. 블랙아웃도 한번 겪었고요. 거기서. 어이구, 예. 이제 요거는 학생 때 얘기고 제가 20대 때 제대를 하고 다른 직업을 찾기 전에 부모님 밑에서 일을 계속 했어요. 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돼지가 출산할 때가 있어요. 출산할 때가 되면 밤에도 계속 축사를 들여다봐야 되고 새끼를 만약 낳는데 제대로 못 낳은 게 있으면 손으로 빼주고 이래야 돼요. 받아주고. 그래서 아버지랑 교대로 농장에서 자기로 해요. 농장에서 자기로 하고 여름이었는데 7월에서 8월 넘어가는 시기라서 한창 더웠어요. 산속이라도. 그래서 그날은 아버지가 먼저 집으로 오후에 7시쯤 들어가시고 그때는 외삼촌은 독립을 하셔 나가시고 제가 혼자 그 산속에 있었어요. 뭐 TV도 보다가 재미도 없고 산속에서 어디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휴대폰으로 친구들이랑 통화나 하고 그때 뭐 여기저기 찝적대던 여자들한테 자니 뭐 이런 거 좀 날리고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잠든 거예요. 새벽에 좀 늦게 잠들었어요. 2시, 3시쯤 잠들어서 정말 꿀잠을 잤어요. 꿀잠을 잤는데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탁 들리면서 아버지가 야 임마 아직까지 자꾸 뭐해? 야 돼지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자다가 그래서 아버지 언제 올라오셨어요? 내려가야죠. 축사가 내려가야죠. 전화도 없이 올라오셨어. 그러고 아버지가 아유 먼저 내려가 있을 테니까 잠 깨고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알았어요. 아버지 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아래 축사 쪽으로 내려가는 차 소리가. 그리고 왜 이렇게 일찍 올라오셨어? 시간을 보니까 오전 8시밖에 안 된 거예요. 올라오셔도 이 시간에 올라오실 때가 아닌데. 그리고 이제 관리실 밖으로 작업복을 챙겨 입고 내려갔죠. 보통 근데 아버지가 오시면 바깥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거든요. 저희가 예. 이제 밤에는 위험하다 보니까 산속에서 큰 철문을 잠가요. 거의 수용소급 철문이에요. 셀프로 감금을 하고 사는데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내가 자니까 그냥 다시 걸고 내려가셨나 안에서? 내려갔는데 아버지 차가 안 보여요. 축사 문도 다 닫혀 있고. 뭐지? 다시 나가셨나? 그리고 아버지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나 이제 집에 아침 먹고 올라가려고 그래. 아버지는 아직 숙소에서 출발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건데 생김새, 아버지가 태우시던 담배 냄새, 아버지 차 소리, 관리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런 일을 또 한번 겪고 그래서 통화하고 아버지 알았어요. 난 아버지 아까 오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에이, 잠이 들겠나. 정신 차려 임마 얼빠진 새끼 이러고 그냥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죠. 요게 처음 거기서 저희 아버지를 흉내내는 귀신을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근데 만난 지 뭐 한 몇 달 안 됐으니까 네. 여자친구가 그때는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는 상태였고 저는 또 낮에는 계속 올라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한창 불타오를 때니까 떨어져 있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데 한번 따라오고 싶다 그래서 따라오게 돼요. 근데 따라오는데 제가 가서 축사는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관리실에서 있어라. 관리실에서 그냥 있으니까 노트북 갖다 놓고 뭐 영화를 보든지 인터넷도 안 됐어요. 거기서 미리 다운받아간 거. 그러고 알았다고 하고 제가 차로 한번 농장 전체 구경시켜주고 관리실에서 내려주고 옷 갈아입고 저는 내려가서 일을 했죠. 평소 같으면 한 번 내려가면 저녁 때까지 안 올라와요. 뭐 혼자서 200여 마리 넘는 돼지도 사료도 주고 축사 유지 보수도 하고 중간에 밥도 간단한 김밥 같은 거 차에서 먹고
그렇게 보통은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일 마치고 어둑어둑해질 때쯤 관리실 올라서 씻고 나오는 패턴이었거든요, 루틴이. 근데 여자친구가 와 있고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심심할까봐 중간중간 올라가요. 원래 점심때도 그냥 아래서 대충 차에서 한숨 자고 이랬는데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여자친구도 심심했는지 영화 보다가 같이 이제 사간 음식으로 밥을 먹고, 네. 제가 이제 평소에는 나올 때만 씻는데 이제 축사 안에 같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씻었어요. 씻고 나온 김에 좀 노곤하더라고요. 노곤해서 우리 1시간만 좀 자고 내가 마저 일을 하고 나가자. 그리고 같이 이제 관리실에 방이 3개가 있었는데 제가 쓰는 방에 침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누워서 자다 보니까 한창 불타오를 때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산속에 남녀 둘이 있으면 뭘 하겠어요. 피곤해도. 어이구. 이제 전투를 벌였죠. 전투민족이네요. 예. 그럼요. 대한민국 전투민족의 후예들인데 전투를 격렬하게 벌이고 나니까 너무 잠이 잘 오는 거죠. 잠이 잘 왔어요. 진짜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얘기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침대 옆에서 부시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지? 여자친구가 뭐 배고픈가? 깼나? 그리고 불렀어요. 자기야 뭐 먹어? 대답이 없더라고요.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잠시 멈추고 이제 저희가 포장해간 음식들이 몇 개 있어서 비닐을 막 벗기는 소리가 멈춰요. 나도 대충 같이 먹고 내려와서 일해야겠다고 눈을 딱 떴는데 여자친구가 옷을 하나도 안 입었는데 쪼그리고 앉은 상태로 비닐봉지를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 이렇게 막 다급하게 막 뒤지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피부색이 그 채도가 빠진 색이라고 해야 되나? 살색이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잘못되거나 하면 이렇게 약간 흑백도 아니고 컬러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잠이 덜 깼나? 눈을 비비려고 왼팔을 들려고 하는데 왼팔에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 왼쪽을 봤는데 여자친구는 제 팔베개라고 자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여자친구가 쪼그려 앉아 있는데 왼쪽에 여자친구가 팔베개를 하고 자고 있어. 그래갖고 뭐야? 너 뭐야? 소리를 질렀어요. 그럴 때 고개를 돌려서 저를 보는데 정말 제 여자친구랑 얼굴이 똑같아요. 머리를 묶고 있는 것 같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 눈이 고양이 눈처럼 새로해요. 그리고 저를 딱 보고 눈이 마주치더니 슬로우 모션처럼 씩 웃어요. 그 와중에 사람이 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괴하잖아요. 그 미소가 너무 예뻐 보여요. 그렇게 씩 웃더니 예전 비디오 되게 빨리 감기 하는 것처럼 문 밖으로 확 문을 열고 막 뛰쳐나가요. 그런데 제가 소리를 지르고 벌떡 일어나고 하면 여자친구가 깨야 되잖아요.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깨워줘.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 깨우고 이제 그 여자 귀신이 관리실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창문 밖으로 저를 보고 있다가 사라진 순간 여자친구가 깨요. 그래서 그날은 저녁에 일을 하나도 못 보고 바로 뛰어나왔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봤던 흉내내기 귀신이에요. 그러면 그 봤던 귀신이 눈이 세로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 뱀, 고양이, 여우 이렇게 있을 텐데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세로가 아니고요. 예. 사람 눈은 가로로 길잖아요. 아, 눈동자가 아니라? 눈 자체가. 그만해요. 이거 무서워라. 예. 그러고 그 여자친구는 2년 후에 빅리굿을 합니다. 헐. 흉내내 귀신이랑 상관없이 이 여자친구가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흔히 말하는 신가물이에요. 예. 그런 것도 많이 타고 남들한테 말은 못했지만 영적인 문제로 힘들게 고통을 받았던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제가 지금까지 만나고 교제를 했던 분들은 다 그랬어요. 한 명도 빼지 않고. 이거는 뭐 기운이나 코드가 맞아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네. 이 여자친구가 고양이를 키웠었는데 지금 이제 그 닮은 꼴이 나왔던 여자친구가 솔직히 부모님은 좀 고양이 키우는 걸 반대를 하셨었어요. 네. 그래도 고양이라는 게 그래요. 키우다 보면 처음에 반대하시던 부모님이 나중에는 집사보다 더 집사가 되어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럼요. 너무나 사랑스럽죠. 네. 그런데 그 작은 아버지가 다른 지역에 사셨는데 약간 제가 듣기로는 사이비 종교를 빠지셨나 봐요. 근데 이제 명절이나 이렇게 올 때마다 그 여자친구한테 계속 고양이 같은 건 키우면 안 된다.
그리고 너는 남자도 만나면 안 되고 같이 가서 기도를 하고 삼촌네 집에 좀 내려와 있을 생각이 없냐. 아마 그쪽에서도 그런 기운 있는 사람들을 좀 포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도를 하거나. 근데 싫다고 했는데 어느 여자친구가 일본으로 여행을 혼자 갔다 오겠다고 예. 저는 일 때문에 못 가고 그래서 저도 스트레스도 많고 했으니까 다녀와. 여자친구가 일본어 전공을 했어가지고 걱정은 안 됐었어요. 근데 4박 5일로 짧게 다녀왔어요. 일본을 간 거 치고는. 갔다 왔는데 그 작은 아버지 부부가 와서 고양이를 죽인 거예요. 집에서. 그 친구 방에서. 갔다 왔더니 방에 치운다고 치웠는데 남아있는 냄새하고 피자국들. 이게 뭐 깔끔하게 해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난폭하고 안 좋게 해친 흔적이. 저도 이제 가보니까 막 울면서 전화가 와서 애기들이 안 보이고 방이 이런 난장판이 돼 있다. 근데 저는 돼지를 키워봤고 도축도 해봤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 무슨 현장 감식하는 것 마냥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어떻게 가격을 하고 어떤 상황이 됐었는지. 저도 고양이를 키웠었기 때문에 또 네. 고양이 움직임도 알고 하기 때문에 고양이 2마리가 다 너무 참혹하게 거기서 이제 해침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자기 부모님한테 악을 써요. 어디다가 치웠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르겠다고 작은 아빠가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이제 집을 나와서 오피스텔을 구해서 한동안 살게 되는데 그러고 한 1년, 2년 좀 마음에 그게 너무 큰 상처였지만 일을 하면서 좀 많이 가라앉는가 싶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저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그렇고 술을 전혀 안 먹었었거든요. 둘 다 술을 싫어하고 술도 잘 못 마시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이사이도 조금 이제 그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상한 행동들이 보이긴 했는데 네.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술을 마시면 그때부터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고양이가 돼요. 그냥 계속 고양이 소리처럼 끙끙대고 속이 안 좋아서 이제 웅크려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도 식빵 굽듯이 그렇게 웅크려 있게 되고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저를 보면 와서 몸을 자꾸 비비고 이건 너무 고양이에요 그냥. 그리고 뭐 술을 먹어서 그렇고 뭐 그런 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병원을 좀 가서 상담을 받아보자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상생활이 잘 안 돼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화를 어느 순간 못하는 거예요. 말이 이어지지 않고 말이 끊어지고. 근데 저도 뭔가에 쉬이고 이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학으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잘 아는 분 수소문을 해서 소개로 박수무당 법사님을 알게 돼서 찾아갔는데 예. 오자마자 전말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제 원래 둘은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게 기운이 교류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동물도 키우면서 그런 것도 다 좋았는데 안 좋은 걸 모시는 사람들이 뭔가를 했네? 가족이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저건 뭘 모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구술을 했죠. 그거는 안 된다. 그냥 뭐 치성 정도로 될 게 아니고 구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7시간 정도 구술해서 빼냈어요.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게 되는데 문제는 고양이 귀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 돌비 공포 라디오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귀신 동물령 중에 가장 무섭다는 뱀 귀신이 원흉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굿은 잘 끝났어요. 다 이제 떼어내고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런 신가물 같은 기도 다 누르고 나니까 저와는 남이 됐죠. 이런 경우가 저는 너무 많아요. 교제했던 분들이 대부분 예. 그런 거에 시달리던 분들이 저랑 교제를 하면서 그 증상이 저랑 헤어진 분들이 없어요. 이제는 다 멀쩡해요. 소식을 들어보면. 희한하네. 뭐 한청 환각도 안 듣는데요. 예. 제가 만났던 분 중에 그런 거에 가장 많이 시달리던 분은 우연히 며칠 전에 길에서 마주치고 이제 그냥 안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이해는 안 되게 헤어졌지만 감정적으로 안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흔한 얘기를 하고 요즘은 괜찮아? 라고 제가 물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알죠. 이분은 좀 전에 고양이 빙의 그분이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헤어졌던 분인데 요즘에는 괜찮아. 방울소리 들어도 괜찮고 뭐가 보이지도 않고 술도 잘 안 먹게 돼.
다행이네. 그러니까 저는 참여 초기에 말씀드렸던 게 선택적 조건부 영안이나 이런 체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맞아요. 그분들이 또 그렇게 헤어지고 어느 정도 벗어날 때쯤 제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반년 정도 제가 시달리다가 저도 괜찮아져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이건 교제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아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네. 뜬금없이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한 5년, 6년 만에. 친하지도 않던 동생이. 네. 인스타그램으로 그냥 서로 좋아요만 눌러주던 정도 사이. 근데 그 친구랑 한 새벽에 3시간을 통화를 해요. 통화를 하면서 느꼈죠. 아, 이 친구도 저항하는 중이구나. 오, 그런 게 느껴지시구나. 저는 평소에는 전혀 못 느끼는데 그게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감하는 것 같아요. 반응을. 반사하는 거나 이제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거나 어느 정도 이게 뭔가 파장이 통할 때가 되면 제가 그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말 하기 되게 미안한데 너 혹시 신 받아야 되니? 물어봤어요. 갑자기 이제 숨을 들이키면서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뭐야?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럴 때 뭔가 입이 얼핏 터지면 좀 막 나와요. 그렇게. 요새 그래서 아프구나 니가. 그래서 나 근데 우리 엄마가 막아주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동생이에요. 네. 그래갖고 어머니가 아프셨구나. 그러면 할머니가 무속인이셨고 아닌데 어머니 때 누가 받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가 더 놀라는 거예요. 예. 우리 큰이모가 받았다가 퇴종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네 때로 내려와야 되는데 예. 엄마가 그걸 못하게 하려고 다른 종교를 믿고 하다가 최근에 암 수술을 하셨다고. 아, 그래서 근데도 안 될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가 얼마 전 피드에 계속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걸 올리더라고요. 넘어져서 그걸? 다친 예. 거를 예. 이상하게 다쳤다고. 그러니까 너 자전거 탈 때 왜 주머니에 사탕 안 넣고 타? 제가 이래버린 거예요. 너 사탕 안 넣고 타면 넘어지잖아. 애가 그때부터 우는 거예요. 뭐야, 이건 또, 예. 나 출근할 땐 사탕 넣고 타는데 자기가 담배를 피우니까 들어가자 사탕을 먹고 들어가는데 퇴근할 땐 사탕 안 갖고 오다가 항상 퇴근할 때 넘어진다고. 이 뒤에 동자가 자기 사탕 안 준다고 심술 내서 흔든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소리가 들려요. 동자. 그래갖고 야, 너 동자 실렸어? 제가 막 놀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너 방금 내가 동자 얘기했을 때 제가 그 흉내를 지금처럼 냈어요. 이 소리가 들렸어. 그러니까 왜 그래? 하지마 무서워. 그리고 그래 알았어 안 할게 하고 이제 무섭다 끊자 얘기를 하려는데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저한테. 안 했어 왜 그래? 그러니까 방금 그 소리 또 냈잖아. 그렇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한 4일쯤 전이에요. 와, 이건. 근데 소울텔러님도, 네.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걸 느끼거나 아니면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저는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났을 때는 그 시너지가 팍 터져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에 그 고양 귀신 네. 빙긋 하셨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가물은 아니고 끼는 있어서 근데 그렇다고 항상 늘 보고 느끼고 이런 건 아닌데 주변 기운을 많이 타거나 증폭을 해주거나 걸러주거나 오. 그래서 네가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남들이 다 왜 그런 사람 만나냐 하고 그 사람 주변에서도 왜 너를 만나냐 하지만 아픈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살 곳을 찾아가서 비비고 자기가 살 걸 주워 먹고 하듯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네 옆에 있으면 뭔가 편해지고 걸러지니까 너한테 와서 너랑 그렇게 만나는 거야. 와. 그러니까 제가 그럼 액막이에요? 그랬더니 거의 그런 셈이지. 근데 또 남녀가 교제라면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살을 섞잖아요 서로. 네. 예전에 무당이 너한테 뭘 띄우려면 나랑 자야 된다 이런 게 하면 안 되는 짓이고 신은 그런 것도 시키지 않지만 너네는 신자자들도 아니고 그냥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 니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아주 앞으로도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소울텔러님이 뭔가 좀 쉼터 느낌이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예. 항상 이제 헤어지고 나면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너한테 남는 건 뭐냐? 예. 쉬었다가 가는 것 같아. 예. 이거는 무슨 보호시설도 아니고, 요양원도 아니고, 버스 정류장 같은 존재라고도 하고,
소울텔러가 아니라 소울텔이네요, 이거. 닉네임이. 소울텔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 이런 인연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미움도 많이 사셨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정말 신기한 거는 헤어질 때 네. 상대방이 결국 상처를 줘요, 저한테. 네. 근데 나중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왜 그 신가물들 팔자가 그렇대잖아요. 주변에 인연을 끊고 몸을 다치게 돈으로 치고 몸으로 치고 네. 구설이 있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 친구들이 받아야 될 거 제가 대신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거의 결과가 그렇고 과정이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들이 되게 미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도. 그리고 제가 블랙아웃이 왔을 때 왜 또 여기 빙의나 뭐 잠식되셨던 분들 얘기 들으면 뭔가 씌었을 때 다른 행동으로 내가 사지 않았던 물건들이 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힘든 그런- 일들이 많았구나. 예. 그런데 또 무당될 사람은 아니래요. 그치.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예. 제일 차라리 힘든 거. 무당이 되거나 뭐가 되거나 답이 있으면 그 길을 가면 되는데 주변에 그 무속인 분들도 오빠는 그럴 거 아니야. 그냥 장례식장이나 가지 말고 하지 말란 건 하지 마. 여자도 막 만나지 말고 심지어 어떤 그 아는 여동생 무속인은 저한테 오빠 이제 좀 성적 취향을 넓혀보는 건 어때? 아이고. 그냥 농담 삼아 예.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소울텔러님 신뢰되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지금 예, 예. 결혼은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저는 네.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갔다 왔구나. 네. 이런 운명이라면 운명이라 그래야 되나. 네. 체질 때문에 일이 있었어요. 또 블랙아웃이 있던 사이에. 오케이. 물론 일단은 뭐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거니까. 뭐 어차피 나중에 얘기를 해야 돼요. 전처도 그런 또 체질이 있었기 때문에 저랑 또 헤어지게 됐었고.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냥 이거는 좀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해요, 소울텔러님. 다른 게 네. 아니라, 그러니까 요런 체질이신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난 해야 되나? 무당도 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고 라고 이렇게 막 어지러워 하시는데, 이럴 때 배우자분 중에 완전히 눌러버릴 수 있는 배우자분들이 있거든요. 여성인데 네. 엄청나게 강한 그러니까 뭐 외형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이 속이 강하신 그렇죠. 분들이 있어요. 속에 그 관우가 오. 사시는 분들이 있죠. 장비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네. 혹여나 이제 나 귀신 이런 거 싫어 안 믿어 이러신 느낌이에요. 이제 속도. 근데 나는 굉장히 강해서 이제 그런 네. 분들이랑 결혼하시면 좀 팍 눌려버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네. 그 사연을 네. 많이 듣긴 들었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저를 이렇게 그나마 무언가에서 가려주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그 제 군대 후임이 봤다던 제 몸에 얹혀 있다는 여자분. 예. 요것도 사연이 좀 길어요. 근데 오케이. 그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집안 분이 맞으셨고요. 제가 블랙아웃일 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었어요. 일단은 뭐 정말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또 네. 지금 얘기하기에는 또 너무나 긴 이야기들이고 예, 그렇죠. 차근차근 또 정리해서 한 번씩 들려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소울텔러님 말씀하시기 힘든 네. 부분도 있었을 텐데도 이렇게 또 잘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울텔러님께서는 어떤 뭐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참여하실 때부터 말씀은 하셨고, 근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기승전결이 없지가 않아요. 없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이 다 또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아마도 공감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사실 지금 여기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무당들 팔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느끼지도 못할 팔자도 아니다. 이 중간에 계신 그 미디엄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히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또 그런 분들의 사연도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